잘 살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지는 않습니까?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기대되는 게 없고, 하루를 살아도 뭔가 남는 게 없고, 밤이 오면 오늘 뭘 한 거지? 하는 생각만 듭니다. 이 영상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더 공허해진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의 허물을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별일 아닌데도 자꾸 한숨이 나오고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를 혼자 자주 묻는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신호라는 걸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성실한 사람이 더 공허해지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돌이켜보면 당신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못 샀고, 부모님 모시느라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고, 회사에서는 맡은 일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한 번도 크게 튀지 않았지만 한 번도 크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버텨야 할 것도 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었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고, 챙겨야 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묻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뭐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온 인생. 우리는 평생을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엄마, 누군가에게 필요한 아빠, 회사에 필요한 직원, 가정에 필요한 기둥. 필요하다는 게 곧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으면 뿌듯했고, 누군가 나 없이 못한다고 하면 안심이 됐고, 누군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쓸모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필요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 오면 필요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자녀는 이제 스스로 합니다. 배우자도 혼자서 잘 삽니다. 회사도 나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건가? 이게 공허함의 시작입니다. 필요로 정의된 삶에서 필요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역할이 사라질 때 무너지는 자존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나로 산 게 아니라 역할로 살았습니다. 엄마라는 역할, 아빠라는 역할, 과장이라는 역할,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역할. 역할이 곧 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는 그 역할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역할은 끝났고, 직장에서의 직급도 정년이 다가오고, 사회적으로 불리던 이름도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역할을 빼고 나니 정작 나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평생을 역할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이유는 나가 아니라 역할만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챙기지 말고 가족 먼저 생각해라.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 나를 내세우지 마라.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를 몰라? 라고 자책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시대가 요구한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장자가 본 쓸모 있는 나무의 운명. 옛날 중국의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큰 나무를 봤습니다. 가지가 구불구불하고 몸통이 울퉁불퉁합니다. 목수가 그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어.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 쓸모 있는 나무는 일찍 베어집니다.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집을 짓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아무도 베지 않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삽니다.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쓸모 있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평생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가정에 쓸모 있는 사람, 회사에 쓸모 있는 사람,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 그런데 쓸모로만 살면 결국 소진됩니다. 베어진 나무처럼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쓸모로 살아온 삶이 한계에 다다른 신호입니다. 이제는 쓸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쓸모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있어서 좋은 사람. 그게 인생 후반부가 주는 선물입니다. 노자가 말한 비움에 취해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은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비어 있다는 건 이제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역할로 꽉 차 있었습니다. 책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남의 기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이번에는 나로 채울 차례입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인생 후반부에 오는 변화들, 역할이 줄어드는 것, 필요가 줄어드는 것,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 후반부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착각 1. 이제 늦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받고? 이미 늦었어. 정말 그럴까요? 늦었다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한 말입니까? 20대를 기준으로 한 말입니까? 30대를 기준으로 한 말입니까? 인생에는 정해진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50대에 새로운 걸 시작하면 안 된다고. 60대의 인생을 다시 정의하면 안 된다고. 늦었다는 생각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두려우니까, 변화가 무서우니까 늦었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 당신은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 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착각이 쓸모 없어지면 끝이다. 쓸모와 가치는 다릅니다. 쓸모는 남이 정합니다. 가치는 내가 정합니다. 당신이 남에게 쓸모가 줄어든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가 당신에게 쓸모가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가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쓸모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진짜 당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착각 3.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말고는 답이 없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익숙하니까 그 방식만 고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지만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20대 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변해왔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답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렵다면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다르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 10분이 모이면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을 애써왔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증명하는 삶에서 그냥 사는 삶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평생 지고 살았던 짐 중에 정작 내 것이 아닌 게 많습니다. 남의 기대, 남의 시선, 남의 평가, 이런 것들은 원래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챙기는 겁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이게 선별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이루고, 빨리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는 다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선택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작은 것의 위대함.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의 움직임,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전화통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걸 몰랐습니다. 큰 성취만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삶은 작은 순간들의 축적이라는 걸. 그 작은 순간을 음미할 줄 아는 것, 그게 인생 후반부의 지혜입니다. 당신에게 남기는 문장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고, 되돌리고 싶은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텼고,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공허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 그 허전함, 그 무기력, 이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제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들이 줄어들면서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 빈자리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이 채울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나로. 인생 후반부는 다르게 사는 단계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더 잘 사는 단계가 아닙니다. 다르게 사는 단계입니다. 젊을 때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그게 인생 후반부의 자유입니다. 미래의 당신에게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이 순간을 돌아볼 때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이라고, 후회하지 않기를, 그때 나를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이라고, 아쉬워하지 않기를, 그때 조금만 더 나답게 살았으면이라고, 그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조금만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조금만 나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조금만 나답게 사십시오. 당신을 안아주는 문장.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마음 한쪽이 비어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자꾸 올라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질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작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씩 나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당신을 위해서